안녕하세요. 연박사의 여행지식 연명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와인에 대한 자세한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상식과 그리고 왜 비싼 와인이 맛이 없는지 그리고 또 와인을 시음하는 법과 마시는 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와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와인의 역사는요, 자, 이렇게 BC 3000년경 이집트에서 포도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포도주를 영어로는 이제 와인이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뱅, 이탈리아어로는 비노,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제 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말은 이제 모두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비눔이라고 해서 포도를 발효시킨 것, 이런 비눔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포도가 맛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좋은 포도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적당한 토양,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의 자연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을 테루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테루아. 옛날에 테루아라는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는 좀 재미가 없었는지 이제 좀 조기 종영을 했어요. 하지만 이 테루아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테루아 그러면. 자, 보통 포도 재배는 배수가 잘 되는 자갈과 석회질이 많은 척박한 토양의 정사진 곳이 매우 좋은데요. 자, 와인이 좋은 향과 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일조량과 강수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포도가 싱거워지겠죠. 또 그렇다고 너무 적게 오면 말라서 또 품질이 좋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자, 날씨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조건, 테루아라고 한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호주, 칠레,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 우리 커피 벨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처럼 와인도 와인 벨트라고 이제 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이 20에서 40도, 북이 30에서 50도 사이를 와인 벨트라고 해서 그 사이에서 와인이 많이 생산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연평균 기온은 10도에서 20도 정도 되고요. 온난한 지역이죠. 자, 포도주 산지의 연 강수량이 한 850ml 이하 정도인 게 좋겠고요. 자, 강수량이 많으면 잎과 줄기가 필요 이상으로 자라서 병충해 및 수분 함량이 많아져서 고급 와인을 만들지 못하고, 반대로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해도 포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탄닌의 함량이 많아져서 좋은 와인이 생산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와인 벨트의 위치 잘 봐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와인의 분류법을 한번 볼게요. 자,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요. 스틸 와인이라고 해서 네, 탄산가스를 제거한 우리가 보통 마시는 와인이죠. 네, 탄산이 없는 와인을 스틸 와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뽀글뽀글 탄산이 있는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요. 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조건 뽀글뽀글 기포난다 그래서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부르는 이름들이 좀 따로따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에서는 이제 샴페인 외 지역을 외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크레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또 스파클링 와인을 땡무소라고도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 독일은 젝트, 스페인은 카바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용어들하고 이제 일반 다른 와인 섞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자, 주정 강화 와인도 있어요. 자, 원래 와인의 도수는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내외가 되는데 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약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랬는지, 자, 브랜디를 첨가해서 주정을 강화해요. 주정 강화했다는 건 도수를 높였다라는 의미고요. 스페인의 주정 강화 와인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쉐리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 쉐리 와인은 식전주로 아주 많이 마시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쉐리 와인, 와인을 강화해서 만든 와인으로서 식전주로 많이 마신다. 그리고 또 이번엔 그리고 또 스페인 거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포트 와인. 얘도 이제 와인을 강화해서 만든 와인인데 얘는 좀 굉장히 맛이 달달해요. 그래서 단 거는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디저트 와인은 좀 이렇게 달달한 걸로 해서 단 걸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음식의 소화를 많이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달달한 와인, 우리 포트 와인, 포르투갈에서 나온 포트 와인은 디저트 와인, 스페인의 쉐리 와인은 식전주로 이제 먹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가향 와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향 와인. 가향 와인은 향기를 추가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와인을 발효한 전후에 과즙이나 약초 또는 향신료를 넣어서 향을 좋게 한 와인이에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베르무트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스위트 베르무트, 드라이 베르무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또 베르무트라고도 하지만 벌먼스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해요. 스위트 벌먼스, 드라이 벌먼스. 자, 드라이 하다는 거는 단맛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안 달고요. 스위트하다는 건 단맛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달달하다라는 뜻이니까 달달하죠. 그래서 드라이 베르무트, 스위트 베르무트는 우리 칵테일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리고 색깔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요. 자, 일단 레드 와인이 있겠죠? 적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 육류 요리하고 보통 잘 어울린다고 하죠. 이거 화이트 와인, 요거를 만드는 법은 적포도의 껍질이나 씨를 제거한 후에 알맹이로만 만들든지 아니면 청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요. 어떤 게 더 고급일까요? 그렇죠. 청포도로 만든 와인이 더 고급 와인이다. 자, 얘는 이제 생선 요리에 좀 잘 어울린다. 자, 이게 로제 와인은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한 로제니까 장미빛깔 정도 났을 때 중간에 껍질을 걷어내서 껍질에 있는 색소가 덜 우러나오게 하는 것으로 자,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의 중간 성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지만 레드랑 화이트랑 섞어서 만들기도 하죠. 자, 그 밖에 옐로우 와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노란빛을 띠는 와인이에요. 주로 조리와 어패류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면 보통은 뭐 레드, 화이트, 로제로 구분하지만 거기에 이제 옐로우 와인까지도 구분할 수 있다. 자, 당분 함유량에 의한 분류는 달달한 와인, 스위트 와인, 달지 않은 와인, 드라이 와인이라고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알코올 첨가 유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화주와 비강화주. 자, 탄산가스 유무에 의해서 스파클링 와인과 스틸 와인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용도에 의한 분류, 식전에 드시는 애플리티피 와인, 네, 요거는요 식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마시는 와인인데 요 용어도 이 영어 용어도 같이 식전용 와인은 애플리티피 와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거 아까 뭐 있었어요? 네,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있죠. 자, 테이블 와인은 식사와 같이 식사 중에 마시는 와인인데요.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주요리랑 주로 마시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레드 와인은 뭐 스테이크 종류, 고기 종류,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생선, 뭐 해산물 이런 거랑 같이 마신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본토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있는 거 마시죠 집에 집에 있는 거 마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정중하게 손님을 대접할 때나 우리가 이제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마실 때는 같이 음식과 같이 맞춰서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 와인은 달달한 와인은 먹지 않아요. 음식 맛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드라이한 와인, 달지 않은 와인을 같이 테이블 와인으로 먹는다. 시커 와인은 달달한 와인이라고 그랬죠? 네.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그리고 크림 쉐리, 자, 소테르네, 바르삭, 이런 것들이 이제 식후용 와인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포트 와인하고 요 내용하고 우리 아까 쉐리 와인하고 섞어서 용도가 다른 와인,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저장 기간에 의한 분류 보시면 영 와인이라고 해서 발효 후 숙성을 하지 않거나 단기간 1, 2년 정도 숙성한 와인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보졸레 누보예요. 사실 보졸레 누보는 그렇게 고급 와인은 아니에요. 그 해에 생산된 포도로 그 해에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들었는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얘가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마케팅에 성공한 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그때 기다리는 거죠. 올해 그 포도로 만든 올해 와인은 어떤 맛일까?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이제 보졸레 누보 예약하라는 광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약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졸레 누보를 편의점에서 주문을 하시면 한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이 정도 와인이면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마트에서 다른 와인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와인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 이 마케팅에 성공한 요 보졸레 누보 다들 궁금해 하니까 이 가격을 내고도 또 다들 드시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자, 에이지드 와인은 뭐냐? 자, 일정 기간 숙성시킨 와인으로 일반적으로 3년에서 10년 정도 저장한 좋은 품질의 와인을 에이지드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레이트 와인은 10년에서 20년 이상 저장한 최상급 와인을 말해요. 자, 요번에 이렇게 또 별표돼 있죠. 와인 디캔팅. 이거는 뭐냐면,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레드 와인을 드실 때 사용하는 일종의 그냥 예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침전물이 생겨요.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이제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병째로 따르게 되면 침전물까지 같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켄터라고 하는 예쁜 병에 침전물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물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침전물이 걸러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이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우리가 미리 개봉을 해서 상온에서 한 한두 시간 정도 놔뒀다가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아요. 공기랑 접촉하면서 훨씬 맛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맛있는 와인을 마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디켄터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유리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디켄팅이라고 한다. 자,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은요. 자, 온도가 일정한 곳이 좋은데 가장 이상적인 포도 저장고. 레드 와인의 온도, 저장 온도는 13도에서 15도, 화이트 와인은 10도에서 13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진동이 없고 햇빛이 들지 않으며 습도는 높은 곳이 좋아요. 70에서 80% 정도. 딱 보니까 동굴 같은 데가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와인 동굴 이런 데서 와인을 이제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각 지방마다 와인이 생산이 돼요. 물론 뭐 이렇게 품질 면에서 보면 외국 와인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와인을 보관을 하실 때는 눕혀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또. 자, 코르크가 젖어 있도록 눕혀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코르크가 젖어서 빵빵하게 부풀어야지 부풀어야지 외부의 공기가 안에 들어가지 않겠죠. 만약에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 코르크가 남으니까 마르겠죠. 그러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그 틈으로 안 좋은 이렇게 미생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와인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병은 반드시 눕혀서 코르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와인에서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 우리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별표 돼 있는 거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와인 제조 시 이산화황을 사용하는 이산화황을 좀 첨가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황산화제 역할도 하고 부패균 생성을 방지하고 그리고 갈변 방지, 그러니까 얘가 상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와인의 정화, 파이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와인의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정제하고 발효가 끝난 뒤에 응고제를 넣어 와인을 정화를 시킨다. 응고제로는 규조토나 계란 흰자, 그리고 카제인, 젤라틴, 밀크 파우더 등이 사용된다. 자, 와인 숙성 시 사용되는 오크통, 요거는 오크 캐스트라고 하는데, 요 캐스트가 바로 나무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동할 수 없는 나무통이라는 뜻이고, 자, 작은 것일수록 와인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 작은 것일수록 와인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 오크통이 오크통의 그 향기가 좀 더 많이 스며들겠죠. 큰 통에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 보르도 타입 오크통의 표준 용량은 225리터고요. 자, 캐스트에 숙성시킬 경우에 정기적으로 래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래킹은 뭐냐면 침전물이 가라앉은 발효통에서 침전물이 없는 윗부분에 와인만 빨아들여서 다른 통에
이동하는 방식으로 정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 침전물이 가라앉고 와인의 품질이 떨어지니까 이 위에 맑은 부분만 다시 떠서 다른 오크통에다가 새 오크통에다가 넣어서 다시 또 깨끗하게 숙성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레드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은요. 우리 포도를 수확해서 자, 적포도의 줄기를 제거하고 선별 작업을 하죠. 그리 난 다음에 이제 포도알을 으깨요. 옛날에는 막 발로 밟았죠. 근데 발로 밟은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잘 안 떨어져. 자,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고 있죠. 자, 치명과 함께 알코올 발효를 해서 1차 발효를 하고요. 일정한 온도를 가해서 포도당 분으로부터 알코올을 얻는 과정이다. 4일에서 20일 정도 1차 발효를 하고, 자, 젖산 발효라고 하는 2차 발효는 신맛을 줄이고 부드러운 와인을 얻기 위한 두 번째 발효 과정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호모 대신에 대기 중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발효를 돕는다. 1차 발효에 호모 얘기는 안 썼는데, 이게 이제 효모를 넣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발효가 되는 거고, 이제 2차 발효는 이제 효모가 아닌 이제 박테리아에서 2차 발효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이상 개성 있는 포도 품종을 한데 섞어서 새로운 특질의 와인을 얻는 과정인 블렌딩이라는 걸 하는데, 블렌딩의 시기는 발효 전에도 하고 발효 후에도 하고 이 와인에 따라서 좀 달라요. 누가 결정해요? 이제 와인 농장의 그 와인 맛을 결정을 하는 소믈리에가 요거를 이제 블렌딩을 어떻게 해라 라는 걸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와인 농장에서 근무하는 소믈리에는 이 와인 농장의 와인 맛을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A라 여러 품종의 이제 포도 품종을 심으면 얘가 이제 그 해의 포도들의 상태를 보고 A라는 품종은 이때 수확해서 어떻게 숙성시켜, B라는 품종은 이때 수확해서 숙성시키고, C라는 품종은 이때 수확해서 숙성시켜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요거를 섞어야지 우리 올해의 와인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입맛이 까다롭고 예민하신 분들이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소믈리에가 잘못해서 이거를 이제 그해 와인 그 맛을 잘못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해 와인 농사를 완전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믈리에들의 월급은 초봉이 한 5천 이상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의 1억, 2억 그렇게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지만 자기 몸 관리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겠죠. 이 맛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소믈리에 부인들은 다시는 내가 태어나면 소믈리에랑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믈리에는 이제 레스토랑에 손님들이 오시면 이런 와인이 좋습니다. 뭐 가격 대비 얘가 좋아요. 뭐 아니면 오늘 이 음식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해주시는 분들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믈리에는 와인의 맛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농장에서 와인의 맛을 결정하고, 그리고 와인을 딱 들고 색깔만 보더라도 무슨 품종 딱 맛을 보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몇 년도상 무슨 와인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요. 자, 숙성 볼까요? 우리나라 좀 농담 한마디 해볼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어렸을 때부터 뭐 먹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뭐 소주를 먹었다 이러면 그렇게까지 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딱 소주 먹고 이거는 진로 소주고 이천 공장 제이라인에서 생산된 거, 뭐 이제 제이라인에서 만든 거, 뭐 이제 이렇게까지 맞추시는 여자 연구원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셨다면 정말 소믈리에가 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블렌딩한 와인은 이제 숙성을 하는데, 발효가 끝난 와인을 양조장의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탱크에 넣어서 일정 기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고, 이것은 부드럽고 유선한 와인을 얻기 위함이다. 자, 병입 후에도 숙성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정제하고 이제 여과하신 다음에, 자, 요 정제 여과는 양조를 위해 포도의 껍질을 파쇄하거나 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부요물들을 제거하고 맑은 와인을 얻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입을 하죠. 병입 후에 바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다시 숙성을 거친 후에 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와인 제조 과정 좀 간단하게 보시면 포도 수확, 제경 파쇄, 전발효, 효모를 첨가한 전발효, 그리고 압착하고 이제 후발효, 그리고 혼합, 숙성, 여과, 병입의 과정을 거친다. 화이트 와인도 이제 비슷한 제조 과정을 거치는데 대신 재료가 다르죠. 재료가 청포도 알로 이제 한다. 자, 화이트 와인 제조 방법 비슷해요. 자, 포도 수확하고 파쇄, 압착해서 저장통에 알코올 발효하고 혼합하고 숙성하고 여과하고 병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 그리고 용어 하나 기억하세요. 머스트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 와인 제조 과정에서 포도를 으깨서 주스 형태로 과즙을 낸 상태를 우리가 머스트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의 제조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화이트 와인 과정을 거치고 이제 2차 발효까지 한 다음에 좀 특이한 과정을 거쳐요. 자, 병 속에 2차 발효가 끝나게 되면 효모의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을 거꾸로 세워서 여러 번 돌리기를 되풀이한다. 그러면 찌꺼기가 병목에 쌓이는데 이 과정을 르뮤아즈라고 불러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기도 하고 기계로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르뮤아즈에서 찌꺼기가 쌓이면 병을 거꾸로 해서 영하 25도에서 30도의 냉각 소금물에 병목을 잠기게 하면 병목이 순간적으로 어는데요. 자, 이후 찌꺼기를 병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충격을 딱 가하면 병 속에 남아있는 가스의 힘으로 찌꺼기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요. 이거를 대고르 주망이라고 하죠. 자, 병목에 찌꺼기가 튕겨져 나가면 와인도 약간 빠져나가겠죠? 자, 이때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일정량의 와인과 설탕을 넣어요. 자, 이를 도자주라고 하는데 설탕의 비율은 이제 이 와인의 이 샴페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달하게 만들지 아니면 좀 덜 달게 만들지에 따라서 이제 설탕 비율이 정해지죠. 자, 그 후에 이제 병입을 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쇠고리가 달린 병마개를 봉인해서 병 속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좀 병의 입구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우리 레드와인 병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샴페인 병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실 때는 철사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 막 흔드신다고 얘가 펑 터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살짝 돌려서 살짝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흔드셔야지 퐁 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터져요. 근데 막 나가는 거 아깝지 않아요? 저는 아깝던데. 교수님 저도 아깝던데요. 네. 이렇게 아까우니까 우리 펑 하고 안 나가게 그렇게 여는 방법은 없어요. 안 흔들면 돼요. 안 흔든 상태에서 그냥 위를 계속 돌려서 열릴 때까지 돌려서 퐁 하고 따시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그렇게 드실 수가 있다. 자, 스파클링 제조 방법 얘도 별표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포도 수확해서 파스에 압착하고 저장통에서 알코올 발효한 다음에 백포도주로 만들고 다른 품종과 섞어서 당분과 효모를 첨가하고 2차 발효를 해요. 그리고 병입을 하고 병 돌리기, 르뮤아즈라는 병 돌리기 과정을 하고 병목 부분을 급속히 이제 냉각하는 거, 우리 대고르 주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보충 작업하는 도자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하를 한다. 자, 로제 와인을 제조하는 방법은 이제 레드 와인과 같이 껍질과 함께 발효를 시키다가 색이 우러나오면 압착해서 껍질을 제거하고 발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화이트 와인처럼 저포도를 사용해서 침전 과정 없이 처음부터 압착을 해서 원하는 색이 나오도록 약간 압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분홍 색깔을 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파뉴 지역에서만은 허용을 한다. 따라서 로제 샴페인은 청포도, 샤르도네와 저포도,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색을 낸다. 요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도자지 과정 설명했죠?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당도에 따른 샴페인의 등급 엑스트라 루비에서 두 가지 이렇게 당도에 따라서도 샴페인을 구분한다.
자, 와인의 포도 품종 볼게요. 자,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대표적인 건 까베르네 소비뇽.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요. 좀 이렇게 좀 진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멜롯, 그리고 피노누아르라는 거 있는데, 자, 피노누아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바로 로마네 꽁띠 와인이에요. 로마네 꽁띠라는 농장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자,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로마네 꽁띠 와인은 100% 피노누아르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팔린다. 여기가 이제 로마네 꽁띠 지역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여기에 이제 피노누아르 품종이에요. 자, 한 병에 엄청 비싸게 팔리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 로마네 꽁띠 와인 뭐 파티를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호텔에 뭐 엄청난 로마네 꽁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두세 병 들어와요. 그러면 이 두세 병의 이 로마네 꽁띠를 사실 한 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드시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을 나눠서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와인 마시고 이제 몇몇의 선택받으신 분들만 이렇게 비싼 와인을 뭐 잔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뭐 한 병을 통째로 사서 드시거나 하신다. 이게 이제 로마네 꽁띠 와인 파티다. 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구경하겠죠. 맛이 어떠냐, 막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한 잔 사가지고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나눠서 마셔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와인 품종으로 시라즈, 산디오베제, 그리고 진판델, 가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레비올로, 템프라니오, 말맥 이런 품종들도 있죠. 자, 진판델은 이렇게 로제 와인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산지예요. 교수님, 저 와인 처음 먹는데 좀 처음 먹었을 때 맛있는 와인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저는 진판대 많이 추천해드려요. 맛이 달달하면서 과일 향기도 풍부하고 딱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자, 그래서 진판대 와인 추천하는데 비싼 와인이라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비싼 와인이라고 마시는 건 아니고 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특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 그게 이제 비싼 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인은 저렴한 와인부터 비싼 와인 순서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고 달달한 와인부터 드시기 시작해서 점점 가격대를 올려가면서 좀 더 이제 단맛을 빼고 드라이한 맛으로 옮겨가면서 좀 그 지역의 다양한 맛들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와인은 드시는 거다. 처음부터 비싼 와인 드시면 이거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호텔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을 때 와인을 이제 먹었는데 나무 그 낙엽 맛이었어. 낙엽 맛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낙엽 맛이 나요 와인에서 그랬더니 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와인 담당자가 아니 이게 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지역의 와인 맛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다 또 그렇게 얘기 듣고 먹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라고 맛있는 와인이 아니라 비싼 와인은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맛이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품종 보시면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의 왕이라고 부르죠. 보르고뉴 지방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생산되고요. 소비뇽 블랑 그리고 이제 리슬링, 세미뇽 이런 품종들을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게브르츠트 라미너 그리고 비오니의 슈냉블랑, 뮤스카, 실바르네 그리고 트레비아노 등의 이제 품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품종 보시고 샴페인을 만드는 대표적인 품종은 샤르도네, 피노누아르, 피노 메니에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프랑스 지도인데요. 우리 유명한 와인 산지들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르도 지방, 여기 있어요. 보르도 지방 와인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샴페인 나는데 샹파뉴 지방 여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르고뉴 지방,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 농장이 있는 로마네 꽁띠 와인이 생산되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와인을 이제 증류해서 만드는 술, 뭐가 있어요? 네, 브랜디가 있죠. 그 브랜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역, 가장 이제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꼬냑 지방이에요. 여기가 바로 꼬냑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산지별 특징을 보시면, 자,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의 AOC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AOC 제도는 원산지 통제 명칭 포도주라고 해서, 자, AOC 와인, 에펠라시옹 또르진느 꽁뚜롤레라고요. 뭐라고요? 에펠라시옹 또르진느 꽁뚜롤레. 네, 에펠라시옹 요 오리진이라고 돼 있고, 뭐 이제 또르진느라고 있는데, 자, 얘는 그 생산된 지역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앞에 글자 따서 AOC 와인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상질의 와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밖에 와인 등급들이 있고요. 뭐 밴드베이, 밴드 더블해서 이렇게 와인의 등급을 나눠서 생산을 한다. 자, 프랑스의 와인 유명한 지역 보르도 지역 있고요. 버건디 지역, 샹파뉴 지역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샴페인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요 샴페인, 샹파뉴 지역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샤또, 샤또 뭐냐? 샤또.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에는 샤또라는 이름이 많이 붙는데요. 와인 회사가 이제 이 와인 회사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샤또는 원래는 이제 중세 시대의 고성, 성의 의미예요. 근데 이 성에 살던 우리 귀족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 세상이 변하는 거를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했죠.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버리고 떠나거나 성을 팔고 떠나거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빈 성이 그 포도원을 이제 주변에 끼고 있으면 이제 이런 성을 이용해서 이제 양조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샤또는 중세시대 고성 같은 성의 의미지만 와인과 관련해서는 자체 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와인 양조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샤또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있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샤또만이라는 포도 농장이 있어요. 어디에? 영동에 있죠. 자, 영동 시장님이 이제 와인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사실은 영동은 아니에요. 사실은 김천이죠. 근데 김천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영동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포도가 많이 나니까 와인 농장을 만들자. 그래서 샤토만이라는 이제 와인 농장을 만들었는데, 와인 양조장을 만들었는데, 자, 왜 만이냐? 그 옆에 만이산이 있어요. 그래서 샤토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와인을 생산을 해서 외국에서 상도 많이 받아요. 상을 많이 받는 이유는 막 이 와인이 정말 훌륭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참여만 하면 상 주는 그런 대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용으로 그런데 참여해서 상을 받아서 이제 우리 와인도 되게 괜찮은 와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들 좀 이렇게 시음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각 지방마다 찾아가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어디죠? 광명동굴이라고 있어요. 광명동굴. 자, 광명역 근처에 있는데 광명동굴에 가시면 그 안에 와인동굴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그 와인동굴 안에 전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쫙 진열이 되어 있고요. 또 시음도 하실 수 있고 또 구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와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와인은 한 병에 한 2만원에서 한 25,000원, 3만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자, 사실 그 가격이면 뭐 마트에서 다른 나라 와인을 드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더 품질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드셔보실 만은 하다. 그리고 또 꽤 맛있는 와인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자, 독일 와인은요. 독일 와인도 이렇게 프랑스 와인처럼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자, 독일에서 좀 기억하실 거는 아이스바인이에요. 자, 아이스바인은 독일에서 최초로 생산되었지만 기후가 온화해서 매년 생산하지는 못하는 와인이다. 자, 겨울까지 포도를 수확하지 않고 있다가 적당하게 언 포도 알갱이만 골라서 따서 만든 와인이다. 얼지 않은 당분만이 압착되어 당도 높은 와인이 만들어진다. 당도 높으니까 디저트 와인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아이스바인, 요즘 나오는 아이스바인은 좀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싸고 고급 와인으로 생산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탈리아 와인, 얘도 자,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생산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와인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탈리아 와인 대표적인 애 중에 유명한 애, 끼안띠라는 애 되게 유명하고요. 자, 스페인 와인, 자, 스페인 와인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자, 스페인 와인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템포라니오. 그래서 스페인 리오와 와인을 만드는 주요 적포도 품종 이름이 템포라니오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까바, 우리 까바 앞에서도 나왔죠.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 이름을 까바라고 한다. 그리고 쉐리 와인, 자, 쉐리 와인은 이제 숙성 방법이 솔레라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 뭐냐? 자, 오래된 와인에 새로운 와인을 첨가해서 신선함과 일정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자동 블렌딩 방법이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왜 뼈다귀 해장국집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끓인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고 손님들한테 팔면서 없어진 양만큼 다시 고기랑 그 물이랑 막 이렇게 첨가하면서 계속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뼈다귀 해장국 느낌?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와인 라벨이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와인이 이렇게 라벨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자, 예를 보시면 제품, 마스카롱이라는 거는 제품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 생산자, 지네스테라는 건 생산자 이름이에요. 그랜드 빈드 보르독스, 보르도. 포도 생산한 지역이 보르도라는 뜻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연도. 연도는 뭐냐? 빈티지라고 하고요. 포도 수확 연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에펠라시옹 메도 꽁뚜롤레라고 되어 있는데 보르도의 메독 지방에서 생산되는 AOC 와인이다. 최고급 와인 등급이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프랑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랑스 제품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와인은 밑에 또 품종까지 써 있네요.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로카, 까베르네 프랑이 같이 이제 블렌딩 돼서 만든 와인이다. 교수님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연도 정도 기억하시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정상적으로 수입된 와인들은 거기에 한글로 잘 이제 안내가 돼 있어요. 한글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도 우리 시험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빈티지, 포도 수확 연도는 빈티지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연도가 포도 수확 연도이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와인의 용량은 매그넘이라고 해서 1.5리터, 제로보암이라고 해서 3리터, 발타자르라고 해서 16병 분량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와인 테스팅하는 3요소, 색깔과 향과 맛을 보는데요. 자, 색깔은 이제 선명도나 점성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얀색 벽이나 이제 하얀색 천 같은 걸 깔아놓고 이렇게 색깔을 보죠. 그리고 이제 또 향을 맡죠.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그 아로마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로마 키트에 각각의 이제 뭐 다양한 향들이 있는데 그 향을 맡아보고, 그리고 내가 마시는 와인의 향이 어떤 향들이 섞여서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 내셔야 되는 거죠. 뭐 전문가들도 사실 구별하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향을 잘 분리해내서 이게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 와인은 이런 향이 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와인 표현법이 있는데 이 와인은 되게 몰디해요. 이거는 곰팡이가 낀 과일나무. 과일이나 나무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뜻이고요. 자, 이 와인은 레이즈니해요. 이거는 건포도나 과숙한 포도 냄새가 난다. 이 와인은 우디해요. 그러면 나무 향기가 난다. 이 와인은 코르크해요. 그러면 곰팡이 낀 코르크 냄새가 난다. 이런 의미예요. 딱 봐도 별로 맛없는 냄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급 와인일수록 이제 이런 냄새들이 잘 어우러져서 와인의 맛을 형성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맛을 보시면요. 제가 단맛은 스위트하다. 달지 않은 건 드라이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맛과 쓴맛, 뭐 탄닌의 맛, 신맛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네 하는 느낌은 되게 맛이 균형적이다라고 밸런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입안에 남아있는 맛, 이것을 이제 뒷맛, 피니쉬라고 얘기를 하죠. 피니쉬가 좋네. 야, 피니쉬가 깔끔하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자, 와인 관련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탄닌, 포도 껍질, 씨, 줄기, 옥구통에서 우러나오는 성분. 자, 아로마, 포도 품종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와인의 첫 번째 냄새 또는 향기. 자, 부케, 와인의 발효 과정이나 숙성 과정 중에 형성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향기. 빈티지, 아까 얘기했죠? 포도 수확 연도. 빈,
주류 저장소에 술병을 넣어놓는 장소, 펀트는 와인병 바닥에 요철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보통 레드 와인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자, 와인을 활용한 음료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샹그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격 좀 저렴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아요. 자, 스페인의 와인 칵테일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에 소다수와 주스를 섞고 과일을 넣어서 차게 마시는 와인이다. 와인 음료다. 그리고 글로바인, 요거는 자 글로바인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뱅쇼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자, 따뜻한 와인인데요. 겨울이 추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마시는 것으로 와인에 과일과 계피 등의 향신료를 넣고 끓여서 따뜻하게 마시는 와인 음료다. 요걸 프랑스에서는 뱅쇼라고 한다. 요즘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뱅쇼 가끔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했는데, 잠깐 우리 레드 와인에 대한 설명 또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게요. 자, 레드 와인 병이에요. 이렇게 레드 와인 병인데, 요거는 이제 칠레 와인이에요. 칠레 1875년 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뭐 스페셜 에디션 2018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8년에 그 생산된 포도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드 와인이니까 안에 이렇게 요철 부분 있어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철 부분. 요게 이제 레드 와인의 특징인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 밑에 그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뭉쳐서 나중에 따를 때 좀 잘 걸러지게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요 요철 부분은 땅에 떨어뜨렸을 때 잘 깨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그 로마네 꽁티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병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철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 이번에는 와인 시음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와인을 이제 따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하얀색 천을 깔거나 아니면 벽이 이제 하얀 벽을 통해서 이렇게 와인의 색깔을 봐요.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전등에 비춰보기도 하고 색깔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색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였다가 세웠을 때 벽을 타고 내려오는 요게 와인의 눈물이라고 해요. 이 와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훌륭하신 소믈리에들은 이게 무슨 품종의 무슨 맛인지 어떤 맛을 내는지까지 다 아신다고 하니까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기를 맡아야죠. 색깔 봤으니까 향기를 맡으실 때는 이렇게 돌려요. 바닥에 놓고 돌리기도 하고 공중에서 돌리기도 해요. 돌리고 난 다음에 향기를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봐야죠. 맛을 볼 때는 공기랑 최대한 많이 접촉하게 후루룩거리면서 보는데 볼게요. 맛을 보실 때는 후루룩 하면서 공기랑 최대한 접촉하게, 그리고 입 안에서 전체적으로 맛을 보시고 쩝쩝쩝쩝 하시면서 넘기시고 쩝쩝쩝쩝 하시면서 이제 끝맛까지 느껴주시게 이렇게 이제 와인을 시음하시면 됩니다. 자, 와인 드실 때는요,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브랜디를 이렇게 드시는 거고요. 와인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목줄기 부분, 우리가 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스템 부분을 들고 드신다. 그리고 원샷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분위기 봐서 조금씩 드시면 된다. 자, 오늘 와인 공부하셨으니까 이제는 용감하게 마트에 가셔서 그 와인 담당자가 물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화이트, 레드, 로즈 와인 중에 레드 와인 찾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품종 알려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을 드시면서 맛있네 하고 딱 봤더니 까베르네 소비뇽이네. 또 그 다음에도 와인 드시는데 맛있네. 또 보니까 까베르네 소비뇽이네. 그러면 여러분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의 품종, 내가 좋아하는 품종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요 레드 와인 찾고 있고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좋아해요. 그리고 맛은 너무 드라이하지도 너무 스위트하지도 않은 미디움 드라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10,000원짜리 이하로 좀 골라주세요. 교수님 10,000원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와인 드시는데 가장 많이 드시는 가격대가 10,000원에서 20,000원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보통 프랑스에서 와인을 가정에서 그냥 드신다 그러면 뭐 마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 게 한 병에 이렇게 뭐 한 5,000원 내외,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와인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일반 가정에서. 그럼 뭐 한 3,000원, 5,000원 하는 와인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이거 한 마트 기준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와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뭐 한 뭐 10,000원 이상이 된다. 뭐 한 10,000원대 와인이 우리나라에 넘으면 뭐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된다. 이제 현지에서 한 3, 4만원대 와인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또 이제 비싼 와인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트 기준을 보시면 마트 기준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 와인이 이제 레스토랑으로 가면 한 3, 4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요. 자, 마트 기준에 한 뭐 2, 3만원짜리 와인이 이제 우리 어디야? 레스토랑으로 가면은 이제 뭐 한 4, 5만 원, 뭐 5, 6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마트 기준으로 이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와인이 이제 레스토랑으로 가면 이제 10만 원 이상 하는 고가 와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와인에 대한 강의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중요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